입끝 마름 증상과 칼슘의 연면 시비에 대한 얘기. 안녕하세요. 삶의 텃밭 강산재입니다. 텃밭 농사를 하다 보면 작물의 잎끝이 노랗게 변하는 경우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듣는 소리가 칼슘 부족 같으니 연면 시비를 하라고 합니다. 물론 모든 작물의 잎끝이 노랗게 변했다 해서 칼슘 부족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자연현상이거나 잎끝 마름병이란 병징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대부분은 칼슘 부족이란 말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칼슘 부족은 그 현상이 왜 잎끝에서 나타난다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것과 이를 막기 위한 칼슘 연면 시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텃밭작물에 나타나는 잎끝이 노랗게 되는 현상을 잘 살펴보면 나타나는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아랫잎, 묵은 잎에서 나타나는 경우와 윗잎, 새잎이나 열매, 과실에서 나타나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물론 두 가지가 모두 나타날 수도 있겠으나 이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아랫잎, 묵은 잎과 윗잎, 새잎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아랫잎, 묵은 잎에 나타났다면 아연 부족 현상이고 윗잎, 새잎에 노란 마름 증상이 나타났다면 칼슘 부족 현상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윗잎, 새잎의 범위에 열매도 포함됨을 기억하십시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작물이 양분을 빨아먹는 양태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뿌리에서 양분을 섭취하면 다 아시는 거죠. 대부분의 양분은 뿌리를 통해 이동하는 게 일반적이고 일부는 잎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 영양을 섭취하는데 소화시키는 시간이 각기 다르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빨아들인 양분이 식물 전체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영양소마다 다르다 이거죠. 빨리 이동하는 것도 있고 반대로 느리게 이동하는 것도 있습니다. 뿌리에서 빨아들인 양분을 당연히 식물이 아래쪽부터 공급한 후 맨 위까지 차례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동 속도가 빠른 아연 역시 아랫잎부터 공급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랫잎 끝이 노랗게 변했다면 아랫잎에 아연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러할진데 윗잎은 아예 아연 구경도 못하고 맛도 못 본 경우가 되는 거죠. 때문에 아랫잎에서 아연 결핍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반대로 칼슘은 아연에 비해 이동 속도가 느립니다. 뿌리에서 빨아들인 양분은 아랫잎부터 천천히 채우면서 위로 올라간다 했습니다. 칼슘이 부족하다면 아랫잎은 먼저 먹기에 이미 맛을 보았으나 윗잎은 먹지 못했죠. 윗잎까지 보내줄 칼슘이 부족한 거죠. 당연히 아랫잎들은 이미 먹었으니 가만히 있는데 윗잎, 새잎들이 칼슘 달라고 아우성이겠죠. 그것이 잎끝이 노랗게 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식물이 영양소 중에서 이동 속도가 느린 것이 칼슘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철, 망간, 구리 등도 포함되나 그 중에서도 칼슘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보는 겁니다. 토마토 재배에서 흔히 만나는 배꼽썩은병 역시 칼슘 부족 현상이 열매, 과실에 나타난 대표적 증상입니다. 반대로 이동 속도가 빠른 것은 아연만 있는 것 아닙니다. 대표적인 비료의 3요소인 질소, 인산, 카리를 포함하여 마그네슘도 포함됩니다. 당연히 아랫잎,
묵은 잎에 먼저 결핍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건 뻔하죠. 잎끝이 노랗게 되면 칼슘 결핍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시비법으로 토양에 주는 것보다 칼슘을 물에 녹여 잎에 직접 뿌리는 연면시비를 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화학 비료와 퇴비 등 모든 비료는 그 자체로는 식물이 직접 빨아먹을 수 없고 이온 형태로 변환된 이온화 후에만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질소 비료를 주었다면 퇴비나 화학 비료에서 직접 질소 성분을 빨아먹는 것이 아니라 질소 성분이 물에 녹아 암모늄 질소가 되거나 미생물에 의해 질산태 질소로 변환해야만 흡수할 수 있다는 거죠. 식물이 양분을 빨아먹는 데는 뿌리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나 잎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잎에 기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공의 역할이 숨쉬기인 건 맞지만 양분 흡수 역할도 합니다. 칼슘은 이동 속도가 느리다고 했습니다. 가뜩이나 이동 속도가 느린데 뿌리 쪽에 시비하면 잎끝이나 열매까지 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물에 녹인 칼슘을 직접 잎에 뿌려주면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연면시비한 양분은 기공을 통해 흡수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공이 있는 위치는 어디일까요? 외떡잎 식물은 보통 잎의 아랫면과 윗면의 기공 분포 상황이 엇비슷합니다. 때문에 연면시비의 방향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에 연면시비하기가 좀 쉽습니다. 반면 쌍떡잎 식물은 윗면보다 아랫면에 조금 더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잎의 아랫면, 뒷면에 닿을 수 있도록 시비 방향을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나무 종류는 아랫면에 기공이 거의 몰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과수나무 연면시비라면 아래서 위를 향해 뿌려주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오늘의 작물의 잎끝 마름 현상과 이에 대한 연면시비에 대한 얘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십시오.